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시 모든 카드를 쥐었다고 생각했고 우크라이나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저항해도 러시아는 자금과 인력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푸틴은 체커 게임을 하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는 한 수 앞을 내다보며 체스를 두었습니다. 이제 푸틴은 빠져나올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상황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이기려면 러시아를 완전히 붕괴시킬 행동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이겨도 져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이며 푸틴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푸틴의 군대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약 135만 명의 병력을 잃으며 산산조각이 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느리고 힘겹게 전진하는 동안 앞으로도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입니다. 푸틴은 원치 않던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동원령이 임박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곧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동원령만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병력을 기록적인 속도로 잃는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크라이나 대외정보국은 푸틴이 직면한 문제를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인력 부족 상황에서 러시아인들이 대거 경제에서 이탈하는 것이 러시아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푸틴에게 큰 문제입니다. 동원령은 러시아의 필수 인력을 빼앗는 동시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소모전에 투입할 인력을 확보하게 합니다. 푸틴은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그는 전쟁을 계속하려고 나라를 망가뜨릴 것인가, 아니면 매일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러시아 군대가 무너지는 걸 지켜볼 것인가. 어느 쪽이든 푸틴은 패배하고 동원이 그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러시아 경제가 이미 경기 침체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정체와 활동 둔화가 결합되어 러시아의 생산이 점점 멈춰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경제 지표들은 러시아가 재정 파탄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며 나라를 망친 주범은 푸틴입니다. 이미 균열이 보이고 있습니다. 5월 8일 보도에서 유로뉴스는 러시아에 대한 20차례의 제재가 큰 타격을 주었다고 언급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러시아 경제는 러시아 경제개발부 자체 발표에 따르면 0.3% 감소했습니다. 이 결과는 2023년 이후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경제 위축이며 현재 인플레이션이 6%에 달하는 시점에 나온 것입니다. 금리는 무려 약 15%에 달하고 크렘린은 600억 달러로 치솟은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계속하는 한 그 적자는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러시아의 지도자조차도 문제를 인정했지만 그는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전형적인 푸틴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측근들에게 왜 거시경제 지표 추세가 기대에 못 미치는지 이유를 대라고 요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답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마주치는 당신 자신입니다, 푸틴. 당신 지하 벙커에 거울이 있다고 가정한다면요.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신호일 뿐입니다. 특히 푸틴이 러시아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투를 계속한다면 더 그렇습니다. 이 수치글이 공개되기 불과 몇 달 전 이코노미스트지는 러시아가 이미 이른바 죽음의 구역에 들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붕괴하진 않지만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죽음의 구역이며 이코노미스트지는 이곳이 8,000m 고도처럼 등산가의 몸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고도에서는 몸이 회복 속도보다 더 빨리 소모됩니다. 러시아도 지금 푸틴이 명령한 끝없는 전시 생산의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경제는 간신히 버티고 있을 뿐이며 푸틴이 내리는 명령들은 미래의 생산 능력이 파괴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은 감소했고 생산은 급락했습니다. 푸틴은 예상 공백을 메우지 못해 침체된 기업과 국민에게 더 이상 세금을 많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 모든 것을 자초했고 다가오는 동원령은 러시아의 회복 불가를 상징하는 사망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조비 리머 대령 또한 푸틴의 잘못된 결정들이 러시아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영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5월 13일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 주재 영국 대표부 연설에서 조비 리머 대령은 무지한 푸틴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러시아 자료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경제는 정체되고 투자와 소비자 수요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수입이 감소하고 지출, 특히 국방비 지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리머는 원자재 판매 수입이 일시적으로 숨통을 틔워도 전쟁 기반 경제 모델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하며 이 모델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들이 이치에 맞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산산조각난 러시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진전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것임을 그 역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목표도 이루지 못한 채 특별 군사작전을 끝내면 수십 년에 걸쳐 공들여 만든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수십 년 만에 최대 전쟁에서 철수하고도 러시아의 수호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푸틴을 러시아 경제 붕괴로 이어질 동원령에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치명적인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전쟁 기계를 계속 가동하기 위해 러시아 국내 인력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만든 군산 복합체에 투입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민간 경제를 약화시킵니다. 크렘린과 전시 생산을 위해 크렘린의 특혜를 받는 기업들이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거나 전선에 나가 목숨을 잃도록 큰 돈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은 건강한 경제에 필요한 만큼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국방 지출 증가로만 유지되며 이는 고용을 지탱하고 푸틴의 정치적 통제력을 높입니다. 하지만 그 통제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러시아는 이제 국방부문에 너무 의존하게 되어 전쟁에서 손을 떼면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반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푸틴이 반대로 나아갈 때 다가올 참사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철수 대신 동원령을 내리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그때 러시아는 한 가지 큰 이유로 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러시아에 이미 존재하는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고 러시아는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해외 정보국은 동원령이 푸틴이 스스로 만든 전쟁 종결의 함정에 빠지는 주된 이유들을 강조합니다. 푸틴이 동원령을 내릴 때 전쟁과 관련 없는 기업들에서 더 많은 직원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전문성마저도 빼앗게 됩니다. 현대의 전쟁 기계는 단순히 병력을 전선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쟁 기계의 이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숙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통신, 전자전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기술자들 역시 자신들의 일을 하기 위해 전선으로 불려가게 됩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러시아 밖, 점령지 안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3월에 비해 4월의 공격 횟수를 사실상 2배로 늘리고 계속해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 내 숙련 인력들은 거의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드론 한 대로 러시아가 유능한 인재를 영원히 잃고 그 인재는 돌아오지 않을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지식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러시아가 이미 인력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월 중순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엘비라 나블리나가 러시아가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인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러시아 경제가 과열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엘비라 나블리나는 러시아의 2% 실업률, 이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러시아 기업들이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인력풀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임금 인상을 강요하게 되고 결국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만듭니다. 이 발언은 2026년 첫 2달간 러시아 경제가 1.8% 위축된 가운데 나왔으며 푸틴에게 동원령을 내리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가 파멸할 것이라는 경고와 같습니다. 이제 진짜 심각해집니다.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릴지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질문에 답하기 전 더 밀리터리 쇼에 더 많은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그럼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릴까요?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모든 징후가 보입니다. 러시아의 리아잔 지역 깊숙한 곳에서 지역 주지사 파벨 말코프는 푸틴의 더 많은 병력을 향한 끝없는 갈망로 인해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리아잔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이 현재 고용 중인 직원들 중에서 군복무 후보자를 식별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직원 수가 150명에서 300명 사이인 회사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복무할 2명을 지정해야 합니다. 직원 300, 500명 회사는 3명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 수가 500명을 초과하는 모든 회사는 5명의 직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은밀한 동원입니다. 리아잔이 처음일 수 있지만 푸틴의 추가 병력 요구로 다른 러시아 지역들도 비슷한 명령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이전에 푸틴은 이미 동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러시아의 지도자는 2026년에 열릴 군사훈련 집결을 위해 예비군을 소집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또한 이 법령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측면, 즉 훈련에 소집될 예비군의 수와 이 훈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숫자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러시아가 예비군을 전쟁에 대비시키는 것이며 이는 푸틴이 동원을 준비할 때 당연한 일입니다. 5월 14일 유로뉴스는 푸틴이 시행한 또 다른 새 법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가 두마는 푸틴이 해외 러시아 시민 보호를 위해 군대 파견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겉보기엔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2022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에 주둔 중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자신의 침공을 항상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불러왔고 전쟁이라는 표현을 항상 피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새로운 법은 푸틴이 러시아 민간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식적으로 침공을 선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 법을 동원하는 데 쓸 수 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TU 인디펜던트는 2014년 불법 합병 후 최대 80만 명의 러시아인이 크림반도로 이주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이 해야 할 일은 이 민간인들이 이미 받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동원은 특별 군사작전이 아니라 그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푸틴은 앞으로 있을 동원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지만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동원이 러시아를 이미 빠져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경제적 나락으로 빠뜨릴 뿐만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동력을 잃는 것은 단지 하나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 큰 문제 뒤에는 러시아를 마비시킬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푸틴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실제로 동원의 문턱에 서 있다는 또 하나의 징후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 알렉산드르 시르스키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6년에 자원 입대를 통해 군에 40만 9천 명의 병사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 숫자에는 많은 가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가 크렘린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러시아에 입히지 못할 것이라는 점과 러시아 내에서의 모집이 크렘린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정 모두 지금 푸틴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나이티드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6년 첫 4개월 동안 약 13만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만약 그 수치가 계속 유지된다면 연간 손실은 39만 명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러시아의 모집 목표로도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죠. 러시아는 지금 전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푸틴이 봄 공세로 우크라이나 동부 진격을 재개하며 러시아 사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과 4월 모두 러시아는 한 달에 3만 5천 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고 이는 올해 이미 기록된 13만 명 중 7만 명에 해당합니다. 우크라이나가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이 같은 속도를 유지한다면 10개월 동안 러시아가 35만 명의 병력을 잃게 되고 1월과 2월에 잃은 6만 명을 더하면 총 41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러시아의 모집 목표를 상회하는 수치로 러시아가 여름철 공격이 정점일 때 월별 사상자가 더 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것입니다. 러시아에겐 인력 문제가 이미 심각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2026년 신병 40만 9천 명 모집은 단지 목표치입니다. 크렘린이 그 목표를 세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그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 이사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 따르면 러시아는 필요한 수치에 전혀 못 미치고 있습니다. 3월 말 메드베데프는 러시아가 한 달에 약 2만 7천 명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숫자에 12개월을 곱하면 32만 4천 명이 되지만 이는 러시아가 원하는 것보다 8만 5천 명 적은 수치입니다. 신병 모집 부진과 전선 사상자 증가로 러시아는 군 병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러시아 경제의 더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할 동원령이 거의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푸틴의 동원령이 노동위기 외에도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 이들은 이미 악화 중인 상황을 러시아의 치명적 재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푸틴이 자신의 함정에서 벗어나려 애쓸수록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민입니다. 푸틴이 동원령을 내릴 경우 러시아인들이 가능한 한 빨리 나라를 떠나려는 대규모 탈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그런 대규모 이민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는 푸틴의 침공 개시와 2022년 9월에 시행된 부분 동원령이 결합되면서 촉발된 것이었습니다. 더벨에 따르면 이 두 사건 후 러시아를 떠난 약 65만 명, 이 2024년 여름까지 해외에 머물렀습니다. 그 65만 명 중 상당수가 2년 넘게 해외에 머문 뒤 러시아로 돌아왔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지적했듯이 처음에 도망쳤던 이 그룹 외의 일부 사람들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전면적으로 동원령을 내린다면 그들뿐만 아니라 수십만, 아니 수백만 명이
더 징집 통보를 받기 전에 도망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공할지는 큰 의문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듯이 러시아는 이미 2023년에 일부 관리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을 압수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크렘린이 푸틴의 동원을 성공시키기 위해 출국 금지 조치를 준비 중일 것이라 추정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러시아인들이 어쩌면 크렘린의 강요로 러시아에 남아있다가 우크라이나로 보내지면 노동력 부족이 심해지고 수십만 명이 이민을 가도 푸틴은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전쟁을 견딜 수 없는 붕괴된 국내 경제, 러시아 경제에 드는 비용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에 대해 말하면 푸틴과 크렘린 측근들을 덮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수십만 명의 병사를 동원한다는 것은 그 병사들을 전투에 투입할 준비를 시키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재정적 어려움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예산 적자가 이미 계획된 수준을 크게 초과했으며 수십만 명의 동원된 인력을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대외정보국은 밝혔습니다. 그 기관의 주장도 일리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모든 군인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원병들이 받는 터무니없는 입대 보너스, 즉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 연방이 정한 최소 4,500달러에 더해 거의 27,000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받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군인들은 매달 급여를 받습니다. 그들은 장비로 갖춰야 합니다. 훈련과 수송에도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수십만 명 신병 동원 비용이 더해지면 이미 푸틴이 시작한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나라엔 큰 부담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러시아가 죽음의 지대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동원을 통해 커질수록 그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러시아 경제 변화로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간 생산은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더욱 심각하게 붕괴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미 존재하는 공백을 메울 수 없고 앞으로도 결코 메울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력 부족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동원령은 모든 것의 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이 상상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는 이제 이기든 지든 감당할 수 없는 전쟁에 갇혀 있습니다. 만약 동원령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도 그는 러시아를 예전에 껍데기만 남은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그가 동원령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보낼 수 있는 전력을 계속 격파해 결국 푸틴은 패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에게 가장 끔찍한 점은 이 모든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에는 수년에 걸쳐 만들어진 심각한 위기가 존재하며 이 모든 것은 푸틴에 의해 초래된 것입니다. 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게 주어진 모든 선택지는 오히려 위기를 악화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영상에서 러시아 붕괴의 진실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려 하면서 자국에 가하는 고통에 대한 분석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더 밀리터리 쇼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